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 카드를 딱 펼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을 요약해보자면 이 사람 굉장히 가정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강해요. 이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는 조언이라서 약간은 다른 결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홈 카드가 나왔고 아미라 카드에서도 패밀리랑 유니언 카드, 여기에서는 후 완즈 카드. 그냥 전반적으로 이 사람은 그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 안정적인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 있잖아요. 되게 뭐 엄청나게 유복하고 엄청나게 부자는 아닐지 몰라도 그냥 소박하게 자기 가정에서 즐겁게 하하호 웃으면서 온화한 하루하루 보내는 거. 이게 이 사람의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사람이랑은 한번 끊어졌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잘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혹은 조금 더 우리가 친해질 수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이 사람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딱 봤을 때 되게 얌전한 느낌? 조용한 느낌? 그렇게 막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할 때는 또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느끼기에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아닌데,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 봤을 때 막 그렇게 막 요란스럽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나한테 다가왔던 사람. 이 사람의 그 이미지로만 봤을 때는 나한테 썩 다가올 것 같지 않아서 기대도 안 했는데 왠지 모르게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다가와서 먼저 고백을 했다가 깨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가와 놓고 자기가 쌩 사라진 느낌도 약간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끝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를 보면 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매력적이고 약간은 좀 어려 보인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내 눈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귀여워 보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 근데 그렇게 어린 너니까 내가 무조건 널 보호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귀엽고 순수한 모습도 보고, 귀엽고 순수한 모습을 아주 높게 사고 있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사랑스럽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있음과 동시에 뭔가 자기 것도 열심히 하고 뭔가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에 너가 정말 제격인 것 같아,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런 얘기를 예전에 사이가 좋았을 때 나누신 분들도 있겠고, 그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분이 그런 걸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있었지 않을까. 혹은 지금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근데 뭔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던 분들만 한해서 그런 거고, 대부분은 그냥 마음속에 담아뒀을 것 같은 느낌? 그냥 여러분을 점 찍어두고 이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는 상상을 했다. 근데 그거를 실행까지 옮기지는 못하신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약간 도망친 느낌이 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굉장한 후회를 하고 있고, 내가 이제서라도 돌아가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건 이미 좀 늦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감성적이다? 그런 것도 보여지고, 따뜻해요. 사람이 세심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인내심도 보여지는데,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이동하는 카드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집에만 처박혀 있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분명 이 사람 되게 얌전하고 완전 내향형 아이이고 막 한데,
막상 SNS를 보거나 소식을 들어보면은 막 여기저기 되게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것도 같아. 근데 막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일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돌아다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진짜 안정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냐면 좀 예민하고 세심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변화라든지 갑작스러운 감정 요동치는 거 이런 거를 딱히 좋아할 것 같진 않다라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약간 소심한 것도 있어요. 할 때는 하지만 그 할 때를 결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도 약간은 보여지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왔다는 거는 진짜 큰 결심이 있었고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다가오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은 남들이 생각하는 게 10이라고 하면 100까지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이분답지 않게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적극적으로 말을 붙였다, 뭔가 나한테 친한 척을 하거나 아는 척을 했다 라고 한다 라는 기억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딴에서 진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과 만약에 깨졌다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 사람이 뭐 진짜 사귀었다가 헤어졌든 아니면 아직 썸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흐지부지하게 멀어졌든, 그 내가 도망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예전에 점을 찍어뒀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그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그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케이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락을 하고 있진 않아도 서로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 사람이 막 좀 미안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마음 카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약간 좀 그래요. 그냥 해볼까? 그냥 연락해볼까? 아무렇지 않은 척 다가가 볼까?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새해니까 한번 해볼까? 아니면 SNS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면 나 저거 관심 있는데 이거에 관심 표현해볼까? 아니면 이걸로 물꼬를 터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가벼운 생각이 막 스물스물 피어오르다가, 그거를 또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할까? 어떤 식으로 연락하지? 이렇게 막 혼자서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불쑥 커져버리는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얕은 생각을 해요. 그냥 가볍게 연락해볼까? 해볼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닌 척 하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게 진지하다는 거. 내가 1번을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모른 척 하려고 하다가도 막상 진짜로 연락하려고 하면, 혹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계속 지속해 나가다 보면 마음이 막 엄청 크게 두근거린대요. 엄청 크게 울렁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확 진지해져 버리니까 나 못하겠어. 어떡해? 이렇게 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막 울렁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람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감정이 요동치고 급격하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그런 거를 제공해요. 근데 여러분은 생각지도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스토리 올리고 내가 게시물 올리고 프로필 바꾸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거라는 생각조차 못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날 떠나갔던 사람이고, 솔직히 그 사람 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이 사람이 누군지 짐작도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혼자서 막 여러분의 소식을 보면서 막 마음이 여기까지 갔다가 바닥까지 찍었다가 이러는 걸로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은 할 때 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이 나이트 완즈 카드도 있고 컵 기사 카드도 천천히 오지만 어쨌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확신이 서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서면은 확실히 와요. 근데 여기서 속마음 카드에서는 나이트 소드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은 제일 빠른 속도고 제일 뭐랄까? 제일 직진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 에이스 소드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결심을 했어. 내가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이렇게 가볍게 들어요. 그냥 연락 한번 해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그때 비겁하게 도망쳤던 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면목이 없기도 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가면은 1번이 날 안 좋아할 것 같아. 1번이 나를 뭐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도 그냥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또 솟구쳐 올랐다가 뭔가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자신 있게 드디어 확신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이미 1번한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하면서 막 잘 모르니까 더 무서워하는 그런 느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확실성과 이 사람이 싫어하는 그런 요동치는 감정을 주는 여러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정적인 가정 그리고 그 가정 구성원에 아주 부합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니까 자꾸 그 껌떡지를 찾으려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1번한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1번이 나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덜 혼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되게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자기가 진짜 비겁하게 도망쳤기 때문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뻔뻔스럽게 뭐 옛날엔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옛날에 내가 뭐 실수했는데 지금은 다른 거니까 이렇게 뭔가 좀 뻔뻔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막 미안해해요. 미안해해가지고 아, 나 진짜 왜 그랬지? 막 자기 머리를 콩콩 때리는 그런 느낌도 약간 들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일본한테 상처면 어떡하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배려심이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이때 비겁하게 떠난 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완전히 맞고 절대로 배려 있는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뭐 자기의 사정이 있었겠죠. 겁이 났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나 어쨌든 과거는 그렇다고 쳐도 지금의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내가 갑자기 등장하는 걸로 인해서 놀라거나 상처받거나 뭔가 옛날에 내가 두고 떠났던 그 기억이 막 새록새록 피어올라서 나를 더 마음이 막 아파지거나 이제야 잊었는데 내가 등장하면은 이 사람한테 상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빠서 이미 끝나버린 우리의 관계지만 내가 한번 거기에 다시 불을 지펴보고 싶어 이런 욕심이 진짜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재회나 뭐 다시 만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거부감이나 저항감이 없는 분이라면 이 정도로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한데 그냥 나의 한계를 넘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쉽게 말하면 내 이상형이다. 응. 1번만한 사람을 예전에도 못 만나봤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사이에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봐도 1번만한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왔다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너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대단했던 사람? 내 이목을 확 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소극적인 면을 뛰어넘고서라도 다가가고 싶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되게 조용한 이미지인데 나한테 먼저 다가왔던 사람 혹은 내가 다가갔을 때 싫어하지 않았고 오히려 막 엄청 기뻐가지고 말이 많아졌던 사람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의 조언 카드로 뽑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제 느낌상 우물쭈물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성향의 사람인데 여러분에 대한 마음만큼은 너무 확실해요. 그거에 대한 행동에 있어서는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가가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의 완벽한 찰떡 이상형이다라는 생각만큼은 변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이렇게 떠나갈 때마저도 여러분만한 사람은 못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떠나갔대요. 그 이유는 제가 더 여기서 뽑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순간에마저도 여러분이 진짜 나의 완벽한 이상형이다 라는 생각은 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묘하게 많이 나오네. 진짜 뭘까요? 진짜 뭔가 뭐지? 이번엔 다를 거다? 라는 느낌도 약간 있기도 하고, 이번엔 다를 거다? 이번엔 다를 거다. 그냥 그 문장이 이 카드를 섞으면서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번엔 다를 거야. 여기 트랜스포메이션 카드도 뜨기도 했고, 이거 타워 카드거든요? 여기도 나왔듯이 이때 한 번 이 사람이 도망쳤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떠났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되게 배신감도 느끼고, 배신감까진 아니었을지 몰라요. 가벼운 사이였다면 그냥 뭐지? 얘 뭐지? 이런 뭔가 당혹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트라우마가 되신 분들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가정에 대한 키워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거는 뭐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행동력에 대한 카드도 꽤 나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결국 못 참고 다가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은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 연락이 오거나 다시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는 이 사람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도 보여지고,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뭔가 되게 평화로운, 이 사람이 원하는 그런 안정적인 가정의 느낌 있잖아요. 그런 가정의 그 온화한 평화로운 느낌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느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걸 주려고 할 것 같거든요. 나랑 있으면 너가 편안해질 거야. 나랑 있으면 너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노력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오해라든지 이런 걸 풀려고 이 사람 쪽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도 보여져요. 뭔가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런 사과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연락 와서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사실 이래서 그랬어 라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내가 진짜 그거에 있어서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도저히 면목이 없어서 다가오기가 조금 꺼려져가지고 시간이 이렇게까지 지체됐는데 다시 연락 받아줘서 고마워,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때 한번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관계가, 이 사람이 떠나감으로 인해서. 근데 이 카드를 보면 이 타워가 무너진다라기보다는 다시 완전 재건축돼서 거의 다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래시계도 막 눈에 띄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모래시계 윗부분이 거의 다 내려갔거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조금만 기다리면 이 사람이 이 자신만의 그런 공사, 내 마음이 확실해지는 거, 내가 어떠한 뭔가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확신이 들면은 이 사람이 다가올 건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다가왔을 때는 너무나도 편안함을 주는 타워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충족감을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네요. 이 사람이 무너뜨린 성을 이 사람이 다시 완성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막 여러분에게 내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다가오면 막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준 상처를
내가 치유할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뭔가 말할 것 같은 느낌. 내가 너 치유해줄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치유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게 젠틀하게, 되게 예의 있게, 사려 깊은 마음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사과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되게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런 안정감,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줌과 동시에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느낌이 있다. 뭔가 되게 해주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는 그게 막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다가오는 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뭔가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 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고, 그때 이 사람이 저한테 먼저 다가와 놓고 혹은 마음을 열어놓고 저를 두고 떠난 것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이 사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시 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서 바로 사귄다는 아니어도 이 사람을 곁에 두면 아마 여러분의 그런 상처가 많이 치유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회를 더 줘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이야기를 감히 주제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카드가 눈에 띄어서 보자면 그냥 여러분이 좀 뭐랄까? 아량 넓게 한번 그냥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품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 사람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러 올 텐데, 그때 막 굳이 막 밉게 얘기하면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이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한 번쯤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었고 내심 이 사람이 다가오면 받아줄 의향이 있었다면 너무 막 무섭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쯤 줘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를 조금 더 자주 뵙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뭔가 이 사람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 화면에서 좀 잘린 부분까지 있어가지고 더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약간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 사람이 이미 가정이 있으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일부 가정이 있다까진 아니어도 뭔가 만나고 계신 분이 있는 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워낙에 좀 뭔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다? 이미 책임지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 사람의 마음 카드가 굉장히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보여져요. 첫 번째로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책임져야 하는 가정이 있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안 되는데 끌리는 감정을 느끼시는 분. 두 번째로는 내가 배우자가 있어서 책임져야 되는 가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녀 가정, 소년 가정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당장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지금 당장 누구를 만날 여유가 없어.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필터링을 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뭔가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진지한 감정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 상황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트루잼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이 가볍거나 가짜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선뜻 다가갈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뭐 친구처럼 혹은 그냥 아는 사이로 이렇게 지내는 것까지는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상의 선을 넘어가는 건 뭔가 내 윤리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혹은 내 우선순위는 지금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마음을 주는 건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친해지면 내가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가는 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좀 선을 그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되게 좀 그 갈등을 많이 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내가 그냥 다가가는 게 맞나? 그냥 내 본능에 따라도 괜찮을까? 혹은 그래도 내가 지금 책임져야 하는 것도 있고 내 평판이란 것도 있는데 그리고 내가 목표한 바를 열심히 해야 되는 때인데 과연 내가 그렇게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것에 대한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이 둘이서 분명히 뭔가 단둘이 만났다라기보다는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냥 술 한 잔을 걸쳤을 수도 있겠고 그냥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뭔가 가지 못했던 느낌? 왜냐면 이 사람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랬던 느낌이 있고 이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책임감이 강하고 회복 탄력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 책임감이라는 키워드가 왜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뭔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내가 그냥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관계를 확 무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확 바꾸거나 하는 일은 딱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뭔가 인생이 평탄했다라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진짜 힘들겠다. 혹은 진짜 힘들어 보인다. 많이 지쳐 보인다 하다가도 이 사람 다른 날 보면은 또 금방 회복해가지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자기만의 명확한 선은 있지만 또 그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는 사람들과도 되게 잘 지내고 끊어낼 땐 아주 명확하게 끊어내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막 날이 서 있는 모습이라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좀 사람 좋은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면 되게 맡은 바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약속도 되게 잘 지키는 느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막 평판이 나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마음속에 되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이 항상 숨어 있는 사람이다. 그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 속에 여러분도 껴있지 않을까. 여러분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하지만 나의 대외적인 이미지, 평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그런 생각할 거리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솔직히 이 위에 카드까지는 그냥 다른 카드들이랑 비슷한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속마음 카드에서 거의 너무나도 많은 카드가 보여졌기 때문에 진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컬러 카드에서 카키 그린 카드가 2장이나 나왔거든요. 뭔가 빛이 바랜 느낌으로 저한테 지금 다가오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여러분에게 우와 하면서 와 진짜 와 저런 사람이 있네 하면서 진짜 너무 좋은 끌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호기심이라든지 열정 이런 게 화르륵 불탔다가 그거를 계속 삭힌 느낌이에요. 자기 마음속에서 삭히다 보니까 빛이 바랬는데 그래도 뭔가 놓치고 싶지 않은 느낌? 그 마지막 남은 ip새가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데 그걸 막 안간 힘을 다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그 뭔가 될 수 없는, 둘이서 만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억누르고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고 이 호감이 있는 상대라는 주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좋은 감정이 너무 확실하게 있어요. 여기 10컵 카드도 있고 나이트컵 카드, 힘들어도 나아가고 싶다는 식스 소드 카드, 내가 내 의견을 그냥 주장하고 싶어 하는 느낌? 내가 내 의견을 관철하고 싶어 하는 느낌의 킹소드 카드, 이런 것도 다 있고, 퀸 펜타클 카드로 이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해 왔다는 거, 그리고 은둔자의 카드로 이 생각을 잠깐 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 이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진지하게 했다는 점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이 트루젠 카드처럼 진짜가 맞아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가진 감정은 호감 그 자체가 맞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하면서 뇌에 힘주고 참고 있는 느낌이 강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아쉽네요. 이 사람도 많이 아쉬움을 느끼겠죠. 여러분도 아쉬움을 느끼겠고. 이 사람은 그냥 주위 상황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다가가고 싶어하는 마음도 크거든요. 그냥 얘기라도 한번 길게 해보고 싶다. 내가 이번한테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주고 싶다. 내가 이번 옆에서 이번을 도와주고 싶다. 이번에게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선을 지킬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상 친해지면 내가 내 마음을 불쑥 드러내버릴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버릴 것 같아서 오히려 더 엄격하게 선을 긋고 철벽을 치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이 카드에서는 많이 느껴지고, 이 사람한테는 그런 여러분에 대한 호감도 굉장히 크지만 그런 이 외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조건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거를 했을 때, 내가 이 마음을 표현했을 때 나만 상처받고 나만 좀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나만 이 평판이 낮아지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여파가 여러분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이분한테 끌려도 나는 참아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울렁거려도 참아야 되고, 같이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자꾸만 더 커져서 내가 실수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거리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접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이 카드 뽑으셨을 텐데 이런 리딩이 나와서 되게 막 속상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희망 고문을 할 순 없잖아요.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전해드리는 것도 당연히 맞지 않는 거고.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가셔야 될 건 이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야 한다, 그런 뭔가 감각을 느끼셨다면 그게 가짜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안 지 얼마나 됐든 이 사람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진지하게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접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정말 진실된 감정을 느꼈다는 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뭐 평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이 뭔가 이러한 뭔가 많은 것에 휩쓸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또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단지 비겁하고 용기가 없는 그런 사랑에 있어서 자신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둘이서 이어질 수 없는 어떠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거에 있어서 그냥 책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점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너무 아쉽죠.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셨던 분 혹은 궁금하셨던 분의 마음이 이렇다고 해도 뭔가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는 좋은 행운이 따를 것이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러한 장벽이 있고 막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단번에 내가 무슨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마음에 둬 하면서 탁 쳐낸 게 아니라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은 뭔가 엄청난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저히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의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끌렸다. 그리고 나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속이 막 타들어가는 정도까지의 생각을 많이 했다. 라는 거는 진짜 나한테서는 다른 사람한테서 찾을 수 없는 그러한 확실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행운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뭔가 이 카드에서 이 물방울이 왠지 눈물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리딩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리고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은 있지만 상황 때문에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겠다. 그래서 이미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 눈물 끝에는 행운이 따를 것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끌렸던 그 감정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을 마음에 두고 계셨다면 그 사람이 끌렸던 거는 여러분만 끌린 게 아니래요. 이 사람도 분명히 끌렸기 때문에 그런 뭔가 찌릿함이 있었던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뭔가 긴가민가한데 하는 그런 호감을 보였다면 이 사람도 이런 트루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쑥 튀어나간 것이다. 내가 오해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착각을 한 게 아니다. 근데 단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붙어 있다 보면 너무 강한 끌림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내가 그 선을 넘어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선을 그은 것 뿐이지, 막 여러분이 막 나한테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착각을 해가지고 혼자만의 사랑에 빠졌다, 망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 케미스트리 카드가 나온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다른 기회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뭔가 여러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을 표현한 사람이 이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사람이 너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받아줄 여유가 없는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열정을 표할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없는데 왜 난 이렇게 절절한 사랑만 할까? 난 왜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연애만 할까? 그래서 난 왜 항상 이렇게 마음 아픈 사랑만 하는 걸까? 나도 짝사랑 그만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이 행운을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이 사람에 약간 중독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줬던 그 호감이나 호의에 완전 이렇게 좀 빠져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다라는 느낌도 있음과 동시에, 여러분이 다른 쪽에 눈만 돌린다면 충분히 믿음을 줄 사람, 여러분이 이건 좀 과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랑을 줄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고,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중독, 의존성만 내려놓는다면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남이 들어올 자리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눈에 차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뭔가 미련이라든지 그런 실낙 같은 희망을 조금만 이렇게 놓고 힘을 풀고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카드가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되게 이 결에 안 맞는 느낌이기도 하고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걸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가정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의 사랑에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뭐 가정에 실제로 약간 불화가 있으신 분들은 당장 연애에 신경을 쏟기보다는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면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사랑에 있어서 내가 더
뭔가 좀 확인받으려고 한다거나 집착한다거나 이런 걸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불화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비단 이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에 있어서 받은 트라우마나 이런 거를 조금은 치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불안형의 사람인 것 같아. 혹은 내가 회피형의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알잖아요. 내가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갈등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뭔가,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 갑자기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그러는 건지 알고 나면 다음 사랑을 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은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도 뭔가 눈에 안 차고, 이 사람이 그래도 최선인 것 같은데, 최고인 것 같은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 못 만날 건가 봐, 이런 식으로 많이 괴로운 시간은 있겠지만 그 시간 동안 괴로워만 하고 이 사람을 들여다보기만 하고, 그런 것보다는 뭔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조금 치유를 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 연애를 준비하면 훨씬 더 좋은 사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막 드네요. 이렇게 여러분을 꽉 끌어안아줄 사람, 그리고 여기 케미스트리 카드가 또 나왔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떠한 강렬한 끌림을 느꼈지만 이 사람이 그 끌림의 마지막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두 번째 찬스에 대한,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강렬한 끌림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끌어당긴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라는 존재에 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올 사람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끝이라는 생각,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 최선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 지금 당장은 그 꽉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 결국에는 행운이 뒤따를 것이니까, 그 행운은 여러분은 이 카드들처럼 진심을 다해 꽉 끌어안아줄 사람의 형태로 도착을 할 거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에 대한 미련을 서서히 놓는 연습을 함과 동시에 나의 연애 패턴에 대해서 약간 좀 고찰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니까 다음 연애 상담은 이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해놓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실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보여지네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야기를 조금 더 자주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드려보고,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이 사람은 할 말이 진짜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카드 뽑힌 거 보면 아시겠지만 솔직히 더 많이 보였거든요. 더 많은 카드가 보였는데 그거 다 읽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중간에 끄는 건데도 이 정도다. 근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관계가 깊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둘이서 막 엄청 진한 관계, 진한 감정을 주고받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둘이 추억은 많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인이나 친구나 동료 이런 걸로 친구처럼 그냥 추억이 많은 느낌? 위장 남사친, 위장 여사친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런 느낌? 같이 어딜 많이 갔다 이런 느낌도 있고, 출장을 같이 갔다든지 아니면 뭐 학생이라면 MT나 뭐 이런 걸 같이 갔을 수도 있고, 같이 놀러 다닌 거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그런 과정 속에서
단둘이 있었던 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단둘이 데이트를 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같이 단체로 어디를 가도 단둘이서 뭔가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러 와서 같이 둘이 있게 된다든지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되짚어 봤을 때 아, 나랑 뭔가 직장 관계에서 혹은 친구 관계 혹은 취미 모임 관계에서 뭔가 그렇게 막 진득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진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하고 둘이 있어도 뭔가 거리낌이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인가? 이거 이거 좋아하는 건가? 이런 게 막 되게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게끔 한 그런 상대가 있다면. 근데 지금 한 가지 보여지는 건 결국 그 선을 넘지 않고 그냥 그 친구나 지인, 동료, 아는 사람 이 정도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특별한 썸씽?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런저런 편한 관계로 남았다라는 분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에 대한 힌트를 조금 더 보자면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잘 지내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랑 못 지내는 건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 말도 잘하고 잘 지내고 하지만 많은 모임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보다는 1대1 만남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런 자리에서 이 사람의 매력이 조금 더 도드라지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뭔가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뭔가 쪼들리는 게 없는 사람한테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여유라든지 편안함이 이 사람한테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딱히 내색하지 않고 그런 뭔가 어른스러움이 약간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 근데 이 사람이 힘든 일이 없진 않거든요. 여기 타워 카드에 텐소드 카드, 뭔가 이렇게 다치는 카드, 전투에 나가는 카드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뭔가 진짜 내내 유복해서 내내 뭐 힘든 일이 없어서 이런 혼자 있어도 나오는 여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거듭해서 성장하는 느낌이거든요. 계속 내가 다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도 거기에 멈춰서 좌절하거나 다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전화위복을 많이 하는 사람? 위기를 기회로 이런 식으로 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막 너덜너덜해지고 뭔가 좀 그런 상처 많은 사람, 가시 많은 사람이 되는 사람 유형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그런 역경을 거치면서 조금 더 사람이 단단해지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한테 손을 내밀 줄도 아는 그런 인격적으로도 성장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도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단둘이 있을 때 더 그 진가가 발휘되는 느낌? 이 사람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 좀 깬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금 가벼워 보였는데 되게 진국이네. 되게 속이 깊네. 이런 걸 알 수 있게끔 뭐랄까? 되게 생각도 깊고 뭔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다. 근데 그런 걸 뭔가 책이나 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얕게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다 느끼고 경험하고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진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고듬, 단단함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사람하고 여러분은 그냥 대화는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느낌? 음. 욕심은 솔직히 서로 날 수는 있겠지만 막 욕심내서 미치겠어. 나 이 사람이랑 사귀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 뭔가 이 정도로 강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답답한 건 있거든요.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 조금만 더 단둘이 얘기해보고 싶다. 이 사람 되게 흥미로운데 조금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기는 애매하네?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의 속마음이 진짜 난리가 났는데, 이 속마음을 조금 들여다보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회는 계속 넘보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도 나는 어느 정도 만족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도 자기 마음에 갈피를 못 잡는 느낌? 말 그대로 이 끌림은 있어요. 분명히 이
주제 자체도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감정, 이 사람 뭐지?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고 더 친해지고 싶은 욕심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자니 뭔가 좀 상황이 안 받쳐준다 이건 아닌데 그냥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3번이 궁금한데 3번은 내가 안 궁금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도 있고 뭔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거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그런 모임도 많이 참가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진짜 내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 기준, 그 울타리는 아주 견고하고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끌리는 감정은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 조금 더 3번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넘을 수 없는 선을 둔 상태로 조금만 더 3번을 지켜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다. 근데 부정적인 감정의 카드는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라는 느낌의 카드는 아주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여러분과 친구로서, 아는 사람, 지인, 동료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많이 느껴보고 그런 관계일 때만 느낄 수 있는 경험, 그런 관계일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경험해보고 그냥 뭔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이기 전에 그런 좀 자유로운 관계일 때의 3번을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뭔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사랑까지 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이 사람은 한 번 내 마음에 들이면 진짜 헌신을 다하고 진짜 완전 헌신하고 다 주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하는 느낌이 강하다. 근데 여러분을 잰다 이 느낌보다는 그 울타리가 아주 견고하고 높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 들여보내면 이 안에 여러분을 정말 진지하게 넣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약간 좀 아쉬워서 뭐 3번 뭐 내 울타리 안에 넣을 만큼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재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잘해주고 싶은데 3번은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맞을까? 혹은 3번을 그렇게 내 마음에 들였을 때 내가 상처를 안 입을 수 있을까? 난 진짜 다 주는 사람이어서 조금 신중하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기준을 이미 통과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단지 약간 조금만 더 보고 싶다. 왜냐면 내가 좀 겁나니까. 왜냐면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이렇게 쑥 들였을 때 상처받았던 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조금 신중할 뿐이지 여러분이 부족해서 선을 긋거나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고민의 깊이라든지 진지함이 엄청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는구나. 특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나를 좋게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랑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좋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기쁘기도 하고, 여러분과 있으면 뭔가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말도 잘 통하고, 여러분과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랑의 감정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일적으로도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을 것 같아. 미래를 그려봤을 때 되게 건설적일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분이 내 삶의 기회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연애 상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기회로 작용할 것 같아. 여러분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되게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 긍정적인 감정 중에 가장 큰 것은 편안함. 뭔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탁탁 걸리는 게 없고 뭔가 물 흐르듯이 잘 대화가 통하는 것도 너무 좋고 같이 있으면 너무 그냥 편안하고 즐겁고 웃음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 더불어서 내 일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여러분에게 100% 진심을 다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요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사랑은 아직 이르지만 진짜 좋은 사람, 진짜 내 인생의 귀인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조언을, 리딩이 조금 빨리 끝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카드를 다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당당해졌으면 좋겠다? 뭔가 구태여 이 사람 마음에 들려고 이 사람의 취향에 여러분을 맞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없다라고 하고,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 지키면서 그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막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막 내외를 한다든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데 다른 옷을 입는 듯한 그런 다른 껍데기를 쓰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아주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좋고, 만약에 다른 껍데기를 굳이 쓰고 싶다면 당당한 모습, 내가 내 할 얘기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내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더 강하게 끌려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막 내가 다른 사람인 척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주 메인 메시지라고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분이 활동적이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카드가 두 장이나 나왔네요. 집에 있기보다는 바깥에 돌아다니고 뭔가 그런 편이 좋다? 여기선 자연이라고 콕 집어서 말했지만 여기서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라는 이 문장이 더 저한테는 와닿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도 어쨌든 간에 이 카드들도 어쨌든 간에 되게 당당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 리딩을 본 직후부터는 원래 그렇지 않은 성향이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활동적으로 바깥을 돌아다닌다거나 이런저런 약속 장소에 가본다든지 그냥 혼자 놀러 다녀도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비단 이 사람한테 잘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운이 더 트인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로맨스 엔젤 카드를 보자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네요. 여러분의 울타리를 벗어나세요. 집안에만 있지 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네. 그리고 뭔가 연애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이 사람 신경 써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좋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은 다시 돌아올 거래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가 이 사람이 나랑 헤어져 있다가 이렇게 온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람이 다시 컨택해 올 거거든요. 이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멋있어 보여야지. 예뻐 보여야지. 막 이렇게 내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좀 바깥에 많이 다니고 내 취미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매력도가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다가올 시간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여러분은 연애에 노력할 때가 아니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연애에 있어서 에너지를 쏟을 것이 아니라 일상을 충만하게 보내다 보면 이 사람은 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차피 이쪽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한텐 좋은 이야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기 내는 거 쉽지 않은데 내가 내 일상을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사람이 내 주변에서 이렇게 친구나 지인, 동료로 맴돌다가 약간 조금 더 친해지려고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다가온다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한테 집착을 하거나 이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 막 심하게 궁금해하거나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를 조금 더 자주 뵙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4번 카드 리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에게 어떠한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람 쪽에서 단호하게 아니야 하고 선 긋고 여러분 두고 떠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후폭풍이다? 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분명히 둘이서 좋았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엔딩을 맞이했다. 끝에 맺었다. 이런 게 보여지기도 하고 뭔가 연인적으로 좋은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친구로서도 나쁘지 않았던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연인 상대로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진짜 순수하게 즐거운, 그러니까 사귈 때 막 설레어가지고 내가 아닌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연애도 있지만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하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좀 콩닥콩닥 알콩달콩한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게 얼마 안 가서 그냥 편안함으로 바뀌었던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고, 어쨌든 둘이 있을 때 편안했고 즐거웠고 그랬던 건 맞아요. 근데 이 상대 쪽에서 나는 일이 더 중요해. 혹은 내가 더 지금 중요한 게 있는 것. 내가 지금 사랑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떠났다든지, 아니면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그냥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가지고 정말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오래 가지 못했던 관계가 있다면 그분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람의 성향 자체도 되게 혼자서 고민하는 게 많아요. 혼자서 결정하고,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얘기를 안 하고 고민이 있어도 얘기 안 해. 그러다가 갑자기 결정해가지고 그냥 통보하듯이 말해버린다든지, 결국 내가 맞아, 내가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기적인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기적인 게 맞네요. 그냥 어떻게든 말을 좀 예쁘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의 성향 자체가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아, 그러니까 넌 좀 따라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사람도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다. 이 사람이 마음이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와서 4번을 정리하고 저 사람한테 가야겠다, 이런 식의 가벼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이기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막 좀 경거망동하거나 쉽게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자기 딴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민도 해보고 이게 최선일까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 결국은 이대로 멀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분명히 좋았지만 떠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냥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게 계속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이 사람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긴 하지만 그런 게 많이 보인다. 이 사람이 절대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나한테 이렇게 너무 완강하게 거절을 했고 너무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상처를 준 건 맞지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게 많이 보여지고요. 그게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끔 이런 리딩이 있거든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은데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카드도 약간 그렇다. 이 카드 분위기도 그렇게 돼가지고 제가 약간 이 기에 억눌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별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성격도 좀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좀 강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대는 너무 명확해요. 만약에 제가 헤어진 상대가 여러 명인데요 라고 해도 제일 칼 같았던 사람, 끝날 때 너무 진짜 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서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을 떠올리면 되는데
헐, 그런 사람이 저한테 호감이 있다고요? 진짜 재수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이 벨린 카드는 진짜 좋은 카드만 어떻게 이렇게 7장이나 나오지? 싶을 정도로 아주 깊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의 색상 카드에서도 막 실버 카드, 로즈 카드 막 이런 거 나온 걸 봐서는 여러분에게 이게 후폭풍인지 아니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떠났어가지고 그때도 마음을 억누르느라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 실버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갑자기 요즘 따라 4번 괜찮아 보이네? 4번이랑 다시 만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 잠깐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런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있었다고 해도 절대로 이 호감의 정도가 바닥을 찍거나 여러분이 아예 미워졌거나 이랬던 순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마저도 여러분이 싫어서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는 게 보여져요. 계속 그 어쩔 수 없었다라는 문장이 제 머릿속을 막 맴돌아서 말이 자꾸 막히거든요. 그때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진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계속 이렇게 변명을 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감정을 보면 여러분한테 멀어진 지 얼마나 됐든 이 사람이 먼저 선을 얼마나 명확하게 그었든 그런 거 상관없이 굉장히 끌림을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강렬하게 끌리고 여러분을 떠올리면 마음이 막 간질간질 거리고 그래서 되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되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걸로 보이거든요. 왜인지는 뭐 자기만 알겠죠? 그런 거 물어봐도 잘 대답 안 해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기만의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을 떠났지만 떠난 이후에도 여러분을 계속 그리워했다. 자기도 왜 여러분을 이 정도로 끌려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아닌 척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이렇게 떠나기로 결심을 했으면 끝난 거지 뭐. 내가 이 선택을 번복하는 것도 웃기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도 아니야. 내가 설령 나중에 가서 이 선택을 후회한다고 해도 나는 결국 많은 고민 끝에 내려진 결과가 이별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아무리 이성으로 억누르려고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은 걸로 보인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이 실버 카드가 떴기 때문에 비단 요즘만 이러는 건 아니지만 특히 요즘에 여러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를 보면 다시 가고 싶다. 다시 잘 지내고 싶다. 다시 예전처럼 사랑을 속삭이고 싶다. 이런 거거든요. 그냥 잘 지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장악한 느낌이 많이 들고 이 사람이 또 이 이별을 고하기 전처럼 되게 혼자만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혹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망, 희망인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기다려보기도 하고 내가 혹시 또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뭐 이러다가 말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면서 계속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요즘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되게 예전의 자신보다 지금의 자신이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약간 내가 돈벌이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여유도 조금 생겼어. 옛날에는 여유가 그렇게 있었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도 떳떳할 만큼 약간 좀 자신도 있어졌고 그냥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뭔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솟구쳐서 한번 가볼까? 진짜 가볼까? 이렇게 결심까지 다 해요. 왜냐면 마음이 너무 울렁거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매정하게 떠난 거에 있어서 너무 미안해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1번 카드 리딩이랑 다르게 1번 카드 리딩도 그 사람이 도망쳐서 미안해해요. 근데 그 사람은 막 어떡해 내가 너무 미안해서 나 다가갈 수 없어. 난 진짜 바보고 나는 용서를 빌기 위해서 진짜 뭐라도 할 거야. 이런 식의 미안함이었다면 이 사람은 뭔가 자책을 많이 하고 근데 그땐 어쩔 수 없었는데 뭔가 이런 느낌? 약간 그 결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약간
그치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하신다. 그때 자기가 잘못한 건 알고 있지만 자꾸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이 말을 그 말끝마다 다 해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면목이 없는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나 4번한테 다시 가보고 싶어. 왜냐면 나도 괜찮아졌고 4번이 여전히 좋고 아무리 지워내려고 노력을 해도 지워지지가 않는걸? 그러면 이 정도로 내가 이 지경으로 끌리는 거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이제 와서 다가가는 거 늦었다는 거 나도 알고 진짜 재수없어 보일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요즘이다. 그리고 뭔가 지금 내가 다가가면 4번이 나를 많이 안 좋아할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이상한 자신감도 있거든요.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피어오르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 진짜 하려면 해. 나 진짜 하려면 할 수 있어. 막 이런 이상한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다가올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이 사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긴 해요. 그렇게 막 예쁜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가짜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이 정도로 진심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카드들이 많이 나왔지만 뭔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이제 와서 이런다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막 어떡해 너무 좋다 감동이야 이런 식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감동일 수는 있지만 막 이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서 막 버선발로 달려가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없다. 왜냐면 그 끝에 너무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었기 때문에 되게 지금 이 리딩을 들을 때 기가 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언 카드를 보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너무 진실된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지?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넣으면 안 되긴 하는데 뭔가 되게 그래요. 이 사람 예뻐 보이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막 노력하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실 것 같거든요. 내가 굳이 얘한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은 차라리 뭐 이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이런 것보다는 내 재정 상태나 일이나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좋지 막 뭐 여러분이 뭘 할 건 없다.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뭔가 되게 멋쩍어 하면서 미안해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미안한데 이 사람은 그 미안한 거를 잘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는 느낌도 약간 있다. 이 감정에 서투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얘 뭐야 되게 뻔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얘한테 한번 기회 줘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받아주든 말든 이거는 너의 선택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다가왔을 때 악의가 있어서 너를 다시 상처 주려고 혹은 예전처럼 너를 더 막 내버려두고 떠나려고 오는 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 정도로 이 사람이 강하게 끌릴 정도면 자기의 선택을 번복하는 걸 절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번복을 할 정도로 자기의 그 신념이나 가치관을 깨부수는 거잖아요. 자기의 그 강한 그 뭐랄까 고집을 꺾어서라도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싶을 정도로 강하게 끌리는 거는 이유가 있다. 전생을 믿으시는 분이라면 전생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여러분 두 분 사이에는 강한 끌림? 이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전에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끌림을. 아, 얘가 이렇게 미운데 나는 왜 얘를 놓을 수가 없지? 하면서 막 미치겠는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걸 은은히 느끼다가 요즘에서야 막 그 미치겠는 감정이 이제 온 느낌? 그래가지고 결국은 둘은 어떠한 끌림이 존재하는 관계는 맞다. 그래가지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다가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긴 하다라고 한다면 뭐 차단을 해놨다면 차단을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식의 아량을 베푸시는 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러분이 과연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람한테 기회를 줘라 라는 느낌이 들어요. 기회 안 주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나왔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 쪽에서 온다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어요. 너무 강렬하게 들어요. 이 사람이 올 거다. 확실하게 올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다 맞는 줄 알고 그게 최선일걸? 그게 최선일걸? 왜냐면 내가 생각했을 때 틀렸던 적이 별로 없거든 하면서 그런 이상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져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별로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대화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자기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만큼은 달라져 있을 거라고 하거든요. 대화를 잘 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대화를 능숙하게 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는 쉽지 않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예전처럼 막 내 의견이 맞아. 무조건 맞아. 너 무조건 이렇게 해. 다른 얘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마음을 꽉 닫아놓고 귀 막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조율을 해보려고 하고 자기 의견을 좀 굽힐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을 한 상태로 여러분에게 의지를 가지고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도 뭐 이 사람이 이제 온다면 좀 달라져 있다면 저도 받아줄 의향이 있어요 하신다면 꽁꽁 잠가두었던 그 뭐 비공개 계정이라든지 차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풀어보시면 이분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마음 안 생기시면 야, 꼴 좋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통쾌하면서 리딩을 넘기셔도 괜찮겠고요. 여러분이 보고 뽑아주신 카드는 뉴문 카드가 나왔거든요.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뭔가 요즘 따라 일이 갑자기 잘 돼. 막 이렇게 막 막혀있는 것 같았는데 뭔가 요즘 트이는 느낌이 들어 라고 하신다면 그 느낌이 맞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이 관계를 놓고 보자면 이 사람과의 그 암흑 같았던 시간들 그리고 서로 이 타이밍이 달랐던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 사람이 떠난 직후 혹은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이 사람이 너무 미운데 막 좋아서 미치겠는 그런 느낌을 느꼈지만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아쉽지만 그랬던 순간들이 있었고, 여러분이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 사람 쪽에서 미치겠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삽질이죠. 삽질의 과정이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려면 믿어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이 카드들이 강요하진 않아요. 이 사람 무조건 만나. 이 사람이랑 너는 무조건 사귀어야 돼. 소울메이트인 거 너네 소울메이트니까, 과거 전생의 인연이니까 너 무조건 이 사람 선택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너네가 그렇게 지독하게 끌리고 서로한테 그 타이밍이 안 맞아도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분명히 무슨 특별한 인연이 맞아서는 맞아. 특별한 인연이기에 그런 건 맞아. 근데 선택은 너의 몫이지만 얘는 예전 그 당시의 사람, 그 모습은 아닐걸? 그러니까 한번 다가왔을 때 이야기 들어봐 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느낌? 뭔가 이렇게 저렇게 해!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친구처럼 옆에서 설득하거나 그냥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딱히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 사람한테 뭐 가야 된다거나 여러분 쪽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때 되면 올 것이고 그게 이 사람의 업보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그런 차단 같은 거 풀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리딩 여기까지고요. 저를 조금 더 자주 뵙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하셔서 디어님들로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안녕.